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배가 많이 고팠었는데 지금 도시락 먹고 나니까 한결 좋아졌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던 AI가 있었는데 토요일이라고 쉰답니다. 그래서 제 혼자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잘 따뜻하게 입는 것이 건강관리에 중요하겠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정신적인 그런 문제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죠.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걸을 때 자신이 편한 시간에 기분이 괜찮을 때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시간을 정하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도 공기가 좋고 또 나무들이 많이 있는 집 근처에 공원이나 호수,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일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복잡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소화가 안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나서 30분 정도 경과한 후에 걷는 것이 좋겠고 속보 정도 걷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골다공증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아마 걷기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올바른 걷기 방법을 익히고 나면 아마 몸이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골다공증은 뼈에 무기질이나 단백질이 좀 부족한 상태이고 골 조직이 엉성해지고 뼈가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들이 한 80% 차지합니다. 갱년기 이후에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 골다공증의 주된 원인이 되겠고 그 외에도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임신과 무리한 다이어트가 또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대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고 영양 섭취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70대가 되었을 때 골다공증이 발생할 확률이 3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 활발히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뼈의 밀도가 높아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서 있는다고 하더라도 뼈의 밀도가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겨울철에는 아침에 걷는 것을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낮아서 혈압을 올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이죠. 여름에는 낮에 고온 고습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혈압을 급격하게 상승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대체로 밤에 걷는 것이 혈압을 낮추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고 겨울에는 밤 기온이 아침만큼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늦은 오후에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지에서 충분히 익숙해진 후에 오르막과 평지를 반복해서 걷는 것이 좋은데요. 걷기 운동은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인 걷기 운동을 해서 체지방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걷고 적게 먹으면 적게 걷되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필수입니다. 걷기 운동을 한 후에는 반드시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속도나 거리에 욕심을 내다 보면 무릎에 무리가 오거나 발목에 다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인 일일 섭취량을 2,500칼로리라고 한다면 신진대사를 통해서 1,500칼로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700칼로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칼로리는 운동을 통해서 없애야 할 텐데요. 걷기 운동 60분이면 가능합니다. 먼저 아침 식사 전에 걷기 운동을 해서 밤새 축적된 지방을 연소시키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앞꿈치로 걸으면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는 일반 걸음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53% 늘어나는데요. 이때 뒤로 걸으면 종아리 뒤쪽 가자미근이 많이 움직여서 종아리가 매끈해집니다. 이렇게 30분씩 뒤로 걸으면 에너지 소비량이 앞으로 걸을 때보다 1.5에서 2배 더 소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후 30분 뒤에 걸으면 체내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1km를 가장 늦게 걷는 고령자들은 가장 빠르게 걷는 고령자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3배 높다고 하는데요. 가급적 딱딱한 아스팔트 길보다는 부드러운 흙길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무릎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지역마다 있는 둘레길에서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걷기는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걷기를 가능하게 하는 발의 구조는 복잡합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한쪽 발에만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100개가 넘는 근육과 인대, 수많은 신경, 혈관이 섬세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과 함께 몸 전체의 수많은 골격근과 관절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걷기가 가장 쉽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전신 운동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 주변부터라도 걸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